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A형 9월 21일 날 봤던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험을 준비 중에 있는 분들은 9월 A형, B형, C형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같이 한번 A형 문제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시트 이름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트 이름 변경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의 이름을 순서대로 변경을 하셔야 되고 A열의 열너비는 모두 다 뭘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1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1작업에서 우리가 이 행의 높이를 좀 조절을 하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입력할 때 있어서 내용이 조금 수월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의 높이를 제1작업에서만 조절을 하는 겁니다. 1행부터 3행은 행 높이를 30으로 4행부터 20행은 행 높이를 20으로 바꾸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시트 이름부터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시트 1, 2, 3을 시트의 이름을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요. 변경을 하실 때는 시트 1에다 올려놓으시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1작업 이라고 적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트 2에서도 더블 클릭하시고 제2작업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시트 3번에서도 더블 클릭하시고 제3작업 이렇게 제3작업이라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4작업은 지금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차트를 만들 때 제4작업이 생기면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4작업을 만들어주게 되면 나중에 두 개가 똑같아지겠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추가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세 개에 있는 모든 시트에 A열의 열너비를 1로 변경하기 위해서 여기 3작업 위에서 올려놓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모든 시트에서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 요 버튼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다 선택이 되면 이쪽 제목 표시줄 위에 보면 이렇게 그룹이라고 떠요. 이렇게 그룹이라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개의 시트가 다 선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A열 위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너비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열너비를 1로 바꿔주시면 여기 A열 제3작업, 제2작업, 제1작업에 있는 A열의 열너비가 다 1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그룹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게 풀어지셔야 됩니다. 이쪽에 그룹이라고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제1작업이 됐으면 여기 1행부터 3행까지 이렇게 마우스를 이 일자 위에다 올려놓고 1, 2, 3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리고 행높이, 요 행높이를 3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4행부터 20행까지를 행의 높이를 또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20으로 변경을 해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도형 작업을 하거나 결제란을 만드실 때 조금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놔주시고 그리고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저장을 하실 때는 파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있잖아요. 여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요 찾아보기로 가주세요. 우리가 제일 먼저 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요 찾아보기에 들어가셔서 ITQ라고 하는 폴더를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그 다음에 찾아보기를 먼저 누르세요. 그래서 찾아보기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가면 여기에 문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ITQ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ITQ를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본인의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에요. 그리고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고 위치가 꼭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감독을 할 때도 보면 최초 답안 전송을 하실 때 이렇게 문서로 되어 있는 분들은 답안 파일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요거 ITQ라고 하는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빨리 이름을 적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맨 위에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요 저장하는 폴더 이름은 요 문서의 어디 폴더라고요? ITQ 폴더가 돼야 되고 저장을 하실 때 파일명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이 홍길동, 수험번호가 8자리, 8자리를 띄어쓰기 없이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저장을 하고 여러분들 1자가 끝나고 저장 누르고 2자가 끝나고 저장 누르고 다 했어요. 그럼 저장을 눌러주시잖아. 저장을 눌러주시고 나서는 답안 전송을 하시죠. 하고 나서 성공이 뜨면 저장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전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감독관한테 시험지 제출할 때 가시면서 전송이 잘 됐는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내용들이 그대로 잘 전송이 감독관 PC에 잘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고 퇴실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안 하고 퇴실을 하면 계속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장이 전송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감독관님께서 그걸 확인해 주십니다. 그죠? 저는 감독하면서 보는 수험생들 하나하나를 답안 전송이 잘 됐는지를 실제로 다 확인을 시켜드려요. 그래야 수험생도 정확하게 전송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꼭 확인을 시켜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답안 전송을 하고 시험지 제출을 할 때 답안 전송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 퇴실한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시험을 다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뭐가 나왔냐면 제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왔고요. 제 2작업은. 그리고 제 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형, B형, C형 모두 다 이렇게 목표가 찾기 및 필터랑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먼저 내용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가 굴림의 10일이고 정렬은 숫자 및 회계서식은 오른쪽 정렬이고 나머지는 다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 전체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를 하시고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11. 그리고 정렬을 꼭 요 가운데 정렬을 해놔 주셔야 돼요. 그죠? 굴림에 11로 되어 있고 정렬을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고 나면 아무데나 클릭을 해도 다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굴림에 11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걸 하시고 나면은 우리가 최초 데이터가 B사에 입력이 되죠. 그래서 B사부터 여기가 J14까지예요. B사부터 J14까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고 B사부터 J14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요 테두리에 들어가셔서 요 테두리 보이시죠? 여기 가셔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가셔서 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테두리를 넣어주신 상태에서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 열너비는 내용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B열부터 J열까지 선택하고 요 끝부분 있죠?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요 끝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좀 늘려주시게 되면 열너비가 조금씩 전체적으로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내용이 좀 많은 부분들은 조금 더 넓혀주시면 좋겠죠. 수강 코드, 강좌명, 그리고 분류. 탭을 눌러주면 옆에 칸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필드명을 먼저 입력을 해놓고 나머지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누락이 안 되게 입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셀에 두 줄이 들어가는 경우는 뭐를 눌러야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수강료 입력을 하고 뭐하고 요 Alt키하고 뭐를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엔터키를 눌러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Alt키하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원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일 강의실을 써주시면 돼요. 강의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높이가 이렇게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경계선 있잖아요. 사행하고 오행 사이에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의 내용을 아래로 쭉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13행 같은 경우는 여기 세 칸이 합쳐졌죠. 여기 하나, 둘, 세 칸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세 개를 범위를 지정을 하고 우리가 이 홈에 가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옷 7과 자개공예
이렇게 수강료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원을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밑에도 또 세 개가 합쳐졌죠. 그리고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래서 직업 오타가 나오는데요. 직업 능력 향상 최대 그 다음에 수강 인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3, 4번 함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곳이고 한 칸 더 건너뛰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고 여기 부분에 X자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요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요 셀 서식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요 테두리에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가서 어느 쪽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X 모양이 나오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꼭 세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엉뚱한 곳을 병합을 하시면 안 되니까 세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 칸을 또 병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래서 문화예술 그 다음에 강자수 적어주시고 강자명 여기는 안 쓰는 거예요. 수강료 여기도 Alt 엔터 눌러야 되겠죠. Alt 엔터 눌러서 단위 땡땡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열너비가 아니 행높이가 좁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열 단위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쪽에 있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요 숫자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서 얘네들은 아까 숫자는 오른쪽 정렬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마다 이렇게 첨단의 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요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게 되면 첨단의 교가 들어가면서 여기는 끝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어떻게 돼요? 공간이 이렇게 생기죠? 요 출력 결과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요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요 첨단의 기호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다 입력이 됐습니다. 네, 여기 안쪽에 굵은 상자가 이렇게 위아래로 굵은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맨 나중에 하고 답안 전송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 1번은 이제 됐고요. 2번을 해주셔야 돼요. 도형. 사다리꼴 그림자 오프셋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어디에 가서 이 부분으로 가주셔서 삽입에 가면 도형이 있죠. 사다리꼴, 요게 사다리꼴입니다. 그죠?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요 일행의 중간부터 A는 넘어가면 안 되고요. B열에 있는 중간, 일행의 중간부터 요 3행의 중간까지 이렇게 쭉쭉쭉 나오다가 G열의 중간까지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야. 한 이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가 노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도형 서식에서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는 요 표준색에 있는 무슨 색깔? 노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도형 효과에 들어가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요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 요걸로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노란색은 요 홈에 가면은 요 도형 채우기 있잖아요. 여기서 변경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글꼴 바꿔야 되겠죠. 홈에서 글꼴을 뭐로 바꿔준다? 굴림으로 바꿔주고 크기는 24입니다. 그리고 굵게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요거죠. 요거를 무슨 색깔로요?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굴림 바꿔주시고 크기 24 그 다음에 굵게 그리고 글자 색을 뭐요?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있는 정렬을 정가운데에 글씨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 수직을 다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 정렬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해놔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온라인 접수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혹시나 내용을 내가 입력을 했는데 도형의 열의 너비가 너무 적어서 글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좀 여기 좁혀 볼 건데요. 이렇게 했는데 접수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넓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열너비 좁아진 열너비를 이렇게 넓혀주게 되면은 크기가 이렇게 도형의 크기가 커져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요 굵게 하는 거. 그죠? 굵게 하는 거 놓치는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잘 체크를 해놔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이미 셀에 결제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게 하고 원본은 삭제를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만들 때는 요 부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내용이 없어야 됩니다. 위쪽에도 내용이 없고 왼쪽에도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4칸에 하나 둘 셋 4칸이죠. 4칸에 2줄 그리고 우리가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만들어주면 테두리가 나와요. 그래서 요 아래 칸에다 선택하고 여기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열너비를 반 정도 줄여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행높이 있죠. 이쪽에 있는 행높이를 요렇게 요 정도만큼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결 쓰고 Alt 엔터 눌러서 제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 그 다음에 센터장 이렇게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글씨체도 뭐로 되어 있어야 된다? 굴림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전체 선택을 해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제일 작업에 있는 모든 워크시트에 있는 이 글꼴은 굴림의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걸 확인했고 오타가 다 확인이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 범위를 지정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눌러요. 이렇게 복사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셀에다 클릭을 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홈에 보면 요 붙여넣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서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끝에다가 맞춰서 갖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본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삭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은 지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원본을 삭제를 할 때는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홈에서 지우기 모두 지우기 눌러서 한 번에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제 어디를 해야 되냐면 요 부분을 해야 되겠죠? 요거 비사부터 여기 비사부터 J4, 그다음에 G14, I14를 주황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기 강자명, 그 다음에 수강료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홈에 들어가서 여기 채우기 있죠? 얘를 뭐로 바꿔요? 주황으로 변경을 해놔주시면 됩니다. 꼭 색깔을 표준색에 있는 주황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는 위에 있는 거는 주황 색깔이 아니에요. 주황 강조 2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주황으로 변경을 해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 여기죠? H14셀에 강자명 요 강자명이라고 나와 있는 요 강자명이 여기 나와 있는 요 강자명 있잖아요. 요 강자명이 여기에 뚝 떨어져 이렇게 목록으로 나올 수 있게끔 요 만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커서를 H14셀에다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에 가면 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 그림을 딱 클릭해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제한 대상을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목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 제한 대상을 뭐로 바꿔준다? 목록으로 바꿔주신다. 요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얘를 목록으로 바꿔주고 어디에서? 요 원본에서 문제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C5부터 C12까지를 선택을 해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요 원본에다가 선택을 해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내려가면 버튼 생겼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가족공예 지도사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열너비가 좁으니까 조금 더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셀 서식 G5부터 G12 셀 서식을 이용해서 어디 뒤에다가 숫자 뒤에 뭐가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명이 나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명이 나오게 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셀 서식 바꿔주라고 하는 거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요 G5부터 G12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 문제를 읽으면서 체크하셔야 되고, 셀 서식을 이용해서 누구 뒤에다가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셀 서식을 할 때는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골뱅이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고, 요 숫자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샵, 쉼표, 샵샵 0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1000단위가 있는 건 1000단위가 들어갈 거고 1000단위가 없는 거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요 형식에다가 뒤에다가 뭐를 붙여주시면 돼요? 명을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숫자면 요거, 문자면 골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셀 서식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표시 형식 있죠? 여기 어디 들어가야 돼요? 사용자 지정입니다. 거기 가서 샵, 쉼표, 샵샵 0이에요. 여기 뒤에다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큰 따옴표 하시고 뭐라고 적어야 된다? 명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쓴다? 명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형식에다 적은 게 보기에 나오는지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잘 나와 있죠? 이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수강 인원은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뒤에다가 제가 성인 대상, 어린이 대상, 뭐 청소년 대상, 이 대상자가 똑같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건 문자잖아. 그죠?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셀 서식 어디 2호부터 2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대상을 표시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면 문자잖아요. 문자.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사용자 지정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요 스크롤바를 아래로 쭉쭉쭉쭉 내리면 골뱅이가 나와요. 그럼 여기 뒤에다가 여러분들 큰 따옴표 하시고 대상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골뱅이 뒤에다가 대상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뒤에다 뭐가 들어갔어요? 성인, 대상, 어린이 대상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 수식 입력줄에는 대상이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자냐 숫자냐 여러분들이 따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원상태를 돌리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사용자 지정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얘를 뭐로 바꿔주면 돼요? 요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원래 값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 이름 정의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D5부터 D12 영역에 분류라는 이름을 정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D5부터 D10이면은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5부터 D12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름 정의는 어디 가서 해주시는 거냐면 이쪽이 이름 상자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분류라고 꼭 써주신 다음에 반드시 여기서 뭐를 해야 된다? 엔터를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범위를 지정해 보세요. 그러면 분류가 나오면 제대로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잘못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수식에 가면은 요 이름 관리자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분류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삭제를 하고 다시 하든가 아니면 편집을 눌러서 이름을 바꾸거나 범위를 다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 정의가 잘못됐을 때는 어디에 들어간다? 수식에 가서 어디로? 요 이름 관리자에 가서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까지 다 되면 저장 버튼을 꼭 한번 눌러 주셔야 되겠지. 그죠? 저장을 꼭 눌러놔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2작업, 3작업을 진행을 하시기 전에 꼭 뭐를 먼저 하셔야 되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 조건부 서식을 하고 나서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시고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더 조건부 서식은 수식을 이용하여 여기 보게 되면은 수강료가 7만원 이상이라 그랬어요. 요 7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상 기호는 요거고 7만원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뒤에 조건이 되고 어디에다가 행 전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란 굵게를 넣어주라고 했기 때문에 요 수강료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쪽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게 행 전체라고 하는 거는 이쪽도 다 말을 하는 거고 이쪽도 말하는 거고 또 이쪽도 다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쭉 다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 할 때 이 행 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필드명이 범위 지정이 되면 안 돼요. 요것 때문에 자꾸 틀리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이렇게 요 필드명은 아니고 수강료가 입력되어 있는 요 숫자들 있잖아요. 숫자가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게 행 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우리 홈에 가면 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 있죠. 요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어디로 요 세규칙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밑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여기 나와 있죠. 요 수식을 이용하여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조건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쓸 때는 수강료가 여기는 요 수강료가 얘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수강료가 있는 곳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셀 주소가 $H, $5로 나왔잖아요. 요 $H, $5라고 하는 거는 절대 참조야. 절대 참조라고 하는 건 요 H5에 있는 7만 원만 비교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H5, H6, H7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4를 몇 번 눌러서 두 번을 눌러주셔서 F4를 몇 번이요? 두 번을 눌러주셔서 열은 고정하고 행은 변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써야 돼요? 7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서식 있죠?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을 굵게 그리고 색을 뭐로 바꿔주면 돼요? 요 파란색으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돼요. 뭐만 여기 7만원 7만원이 넘어가는 거에만 파란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잘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저장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작업, 3작업, 4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장하시고 이제 우리 2작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작업은요, 여러분들 이제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있고 필터 및 서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9월에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0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이 중요하죠. 제1작업 시트에 제1작업이죠. B4부터 H12까지를 범위를 지정하고 복사를 하래요. 이렇게 복사를 눌러주신 다음에 제2작업 여기죠. 제2작업에 어디요? B2 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두 붙여넣기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시는데 모두 요거를 하시기 전에 열너비를 먼저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열너비를 먼저 맞춰놓고 다시 한번 가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뭐를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로 가주시면은 얘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요 목표가 찾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문제가 지금 먼저 뭐가 나왔냐면 B11부터 G11셀을 병합을 하래요. 그러면 B11이 여기고 G11이 여기에요. 그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십니다. 직업, 능력, 향상, 수강, 인원, 평균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했죠. 그리고 어디에다가 H11셀에 직업, 능력, 향상 직업 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분류가 있잖아요. 요거에 맞는 수강 인원에 대한 뭐를 구하래요? 평균을 구하래요. 그래서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분류가 누구인 거? 직업 능력 향상인 거. 요게 되죠. 요게 이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함수가 나왔어요?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d-average가 나왔습니다. 요 함수를 구하고 테두리를 넣도록 할게요.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무슨 함수를 선택한다? d-average DAV까지만 적어주시면 D-average 함수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D-average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뭐다?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부터? 여기 수강 코드부터 수강료까지 다 범위를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수강 인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1번이고 2번, 3번, 4번, 5번, 6번이죠. 수강 인원은. 그래서
그래서 여기 6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6을 적어주시면 되고 저는 6을 쓰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수강 인원이라고 하는 요 셀을 선택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 크리테리어라는 거는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조건이 분류가 누구에 해당이 되는 직업 능력 향상에 해당이 되는 그쵸.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2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두리가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요 모든 테두리 한번 하시고 모양 맞추기 위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질문하시는데 굵게 안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안 하셔도 돼요. 테두리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이제 목표가 찾기를 해야 돼요. 직업 능력 향상 수강 인원 평균이 지금은 24잖아요. 근데 얘가 25가 되려면 가축공예 지도사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죠. 요거에 대한 수강 인원이 현재 18명인데 요 수강 인원이 얼마가 돼야지만 여기가 25가 되냐 이거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놓고 우리가 데이터에 가면은 여기 가상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으시죠? 여기에 어디에 목표값 찾기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식 셀은 지금 H11셀에 우리가 D 에버리지로 구한 수식이 들어가 있고 찾는 값은 25를 찾는 거죠. 근데 누구를 바꾼다 그랬어요? 아까 가축공예 지도사에 있는 수강 인원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 나오면 순서대로 여러분들 수강 인원, 직업 능력 향상의 수강 인원 평균이 요게 되는 거고 수식셀이 되는 거고 요게 값이 얼마가요? 25가 되려면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가축공예 지도사의 수강 인원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자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 밥이 목표값에서 현재 값이 25로 바뀌어서 수강 인원이 아까 18명이었는데 20명이 된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 고급 필터가 나왔죠. 우리가 고급 필터를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조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AND라는 조건이 있고 또 누가 있다 그랬어요? OR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AND는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같은 줄에다 조건을 써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OR이라고 하는 조건은 뭐뭐이거나 그래서 조건 쓸 때 어디에다 써야 된다? 다른 행에다 써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 대상이라는 건 필드명이고 성인이 아니면서라 그랬어요. 면서니까 얘는 뭐예요? AND예요. AND. 근데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니다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수강료가 필드명이고 3만원 이상이라 그랬어요. 3만원 이상인 자료에 강좌명, 개강일, 수강인원, 수강료 데이터만 나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14셀에다가 클릭을 하고 필드명이 먼저 대상이죠. 는 그리고 요 대상을 클릭하고 엔터 그 다음에 다시 옆에다가 는 하고 수강료 단위원을 클릭하고 엔터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성인이 아니다 성인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AND예요. 이거 나가 아니죠. 아니거나가 아니잖아요. 면서기 때문에 같은 줄에다가 3만원 이상을 적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요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적어놔 주시고 저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요 모든 테두리랑 정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대상이 성인이 아니면서 수강료 단위원이 3만원 이상인 맞죠? 조건이 내가 쓴 조건을 보고 본인이 읽을 줄 알아야 이 조건이 잘 입력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우리가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요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에 가서 요 고급 가면 되겠죠. 고급에 가면 어디? 다른 장소의 복사예요.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는 지금 어떤 거? 이 부분이죠. 그리고 조건 범위는 어디가 조건 범위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써놓은 곳. 여기가 조건 범위.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어디로 하라 그랬어요? B18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하실 게 성인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인이 나오면 안 돼. 성인이 아닌 거가 나왔고 수강료가 다 얼마가 넘어가야 돼요? 3만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지금 보면 강좌명은 있어야 되니까 수강 코드는 필요 없고요. 분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도 필요가 없고 개강일 있어야 되고 수강인원 있어야 되고 수강료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 데이터들만 남겨두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곳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셀을 왼쪽으로 밀기로 당겨주면 이렇게 당겨져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작업이 완성이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요까지 다 되셨으면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3작업으로 가면 되겠죠. 요 정렬 및 부분합이 이제 나옵니다. 제3작업에서 요 정렬 및 부분합은 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피벗 테이블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또 하기 위해서는 여기 또 나오죠.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를 복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복사. 그리고 제3작업 B2 셀에다 갖다 놓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우리가 열너비를 먼저 한다 그랬어요. 열너비. 그리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뭐예요? 모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봐볼게요. 이 정렬 및 부분합을 할 때는 제일 먼저 1번이 출력 형태처럼 정렬이에요. 얘를 꼭 먼저 해야 돼. 그럼 출력 형태라고 하는 건 뭐다? 여기 밑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직업 능력 향상이 먼저 왔고 문화예술이 왔고 건강체육이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분류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요 데이터에 가면 정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직업 능력이 먼저 왔다라는 건 히읗이 내림차순 정렬이 되는 거죠. 얘를 눌러주세요. 그럼 직업 능력 향상, 문화예술, 건강체육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로 들어가면 돼요? 정렬을 한 거야. 그죠? 정렬을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해야 돼요? 강자명의 개수. 강자명의 개수가 이렇게 앞에 나왔다라는 건 강자명의 개수가 이렇게 아래쪽에 결과가 나와 있어야 돼요. 맞네요. 그쵸? 그리고 수강인원의 평균이 요 위로 와 있어요. 그죠? 순서가, 요 순서가 맞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1번으로 하고 얘가 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 1번이 요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얘가 1번이고 위에 있는 게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서 뭐로 들어가면 돼요? 부분합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 체크되어 있는 걸 빼주시는 거예요. 뭐만 남겨두고 요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만 남겨두시고 요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라고 하는 건 결과를 보면 요 데이터 아래에 요약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분류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요 그룹화할 항목은 반드시 분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분류별 강자명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분류별 강자명의 개수다. 이렇게 문제를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돼. 얘가 1번이라 그랬는데 누구별로? 강자별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열너비가 좁으니까 넓혀주시고 1차 부분합이 됐고요. 다시 데이터에 들어가서 또 부분합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강자명은 아까 계산했던 거니까 이거 빼야 되겠죠. 빼고 다시 분류별 이번엔 누구예요? 수강인원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강인원의 뭐다? 평균이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꼭 읽어야 돼. 분류별 수강인원의 뭐다?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개수, 평균, 또 답이 나와 있는 형태니까 똑같게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밑에 있는 숫자들이 같나 안 같나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윤곽을 지우래요. 그래서 윤곽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입니다. 이쪽을 윤곽, 개요라고 하는 부분을 지우셔야 되기 때문에 요 데이터에 들어가서 요 그룹 해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개요 지우기 눌러주시게 되면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과물하고 나머지 사항은 이렇게 결과물하고 같나 안 같나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완성이 된 겁니다.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3작업도 완성이 된 거겠죠. 그럼 이제 차트. 우리가 4작업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그래프 100점이죠.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차트 작업을 하실 때는 저희가 요 1, 2, 3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요 1, 2, 3을.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요. 제1작업의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는 거고 새 시트로 이동해서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범위는 어디를 지정을 하냐? 결과물을 봐야 돼요. 결과물에 있는 어디 부분? 여기 가로축하고 범례명을 보고 범위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가로축에 보면 발레, 대수행 수채화, 그럼 강자명이네요.
그 다음에 수강 인원, 그리고 수강료예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좌명부터 쭉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수강 인원과 수강료를 이렇게 선택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삽입에 요 차트라고 나와 있는 그룹에 가서 요게 기본 차트죠. 그래서 2차원 세로 막대형에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우리는 둘, 넷, 여섯, 여덟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차트 필터를 통해서 없는 거, 지금 가족공예 지도사 없지요? 얘를 없는 걸 빼주는 거예요. 발레 있고 대생 있고 정리수납 전문가가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나머지 벨리댄스, 오카리나 쭉 다 있죠?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셔서 이 부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 데생, 벨리, 오카리나, 오칠, 그 다음에 소도구 테라피 이렇게 나와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 차트, 요 디자인에 있는 맨 끝에 차트 이동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서 어디로? 새 시트. 여기에다가 제 사작업이라고 입력을 해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에서 주의! 시트명 순서가 차례대로 이렇게 되도록 할 거라고 했는데 사작업이 여기 있잖아요. 얘를 맨 끝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 사작업 위에다 올려놓고 끌고 가서 여기 끝에다가 딱 놔주면 순서가 1, 2, 3, 4라고 바뀝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거대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3번까지는 이제 다 한 거예요. 3번까지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요 차트 디자인 도구를, 요 차트에 보면 여기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레이아웃을 몇 번으로 바꿔주래요? 3번. 그리고 차트 스타일, 여기 스타일을 몇 번으로 바꿔주래요? 1번으로 변경을 하래요. 스타일 1이라고 적혀져 있죠? 얘를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 영역에는 요 홈에 들어가서 전체 글꼴을 뭘로 바꿔주래요? 굴림. 요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네, 크기가 얼마? 11이에요. 이렇게 변경을 해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변경이 됐죠? 그리고 나서 채우기 효과 바꿔주라고 하는 거 이 서식에 가서 바꿔주면 돼요. 여기 가서 도형 채우기를 질감을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파랑 박엽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에요. 이 차트 영역은 이 바깥쪽,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입니다. 명칭 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여기 흰색 보이시죠? 눌러주면 이렇게 흰색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 차트 제목은 글꼴 굴림의 11은 홈에 가서 바꿔주시면 되고, 요 차트 제목은 글꼴은 굴림 굵게 20은 홈에 가서 바꿔주시면 되고, 채우기하고 요 테두리 나와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서식에서 여러분들이 도형 채우기는 무슨 색깔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흰색 배경 1로 나오죠? 테두리라고 나와 있는 거 요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홈에 들어가서 굴림은 되어 있고, 크기 얼마? 20이네. 20. 그리고 뭐예요? 굵게. 그죠? 여기는 내용대로 차트 제목을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건강체육 및 문화예술 강좌 현황이라고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다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요 7번이 되게 중요한데, 수강료 단위원. 여기에서 지금 수강료라고 하는 거는 주황색이네요, 여러분들. 요 주황색. 이게 만약에 반대로 되어 있어서 수강 인원을 하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잘 보이는 계열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계열 차트 종료 변경으로 들어가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서 요 수강료 단위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를 표식이 있는 요 꺾은 선형. 그죠? 요걸로 바꿔주고 무슨 축? 보조축으로 변경을 해놔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수강료를. 여기 수강료, 요거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보조축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이제 문제를 보면서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바뀌었고요. 요 계열을 참조해서 요 표식이라는 거 어떤 게 표식이냐면 요런 게 표식이에요. 동글동글한 거. 요거를 눌러주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계열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요 부분 있죠. 요 채우기에 요 표식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표식 옵션
들어가서 요 기본 제공에 네모의 크기 10이래요. 요 형식을 네모로 바꿔주고 크기를 얼마로? 10으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에 표식 옵션에서 요 부분에서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요 레이블 값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 있냐면, 요 문제에 보면은 여기에 25가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 거예요? 얘가 소도구 테라피입니다. 요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 요거에 요 수강 인원에 여기 나오는 거죠? 얘를 눌러주고 한 번 더 눌러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요 플러스에 들어가면 레이블 있잖아요. 요 레이블을 어디로? 바깥쪽 끝에다가 나오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쪽에 있는 게 엉뚱한 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기타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기타 옵션에서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바깥쪽 끝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잘못 들어갔잖아요. 클릭하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금선이 요런 게 눈금선이죠. 여기가 요 눈금선을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요쪽에 있는 요 끝부분 요런 데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여기를 딱 선택을 하게 되면 눈금선이 이렇게 동글동글로 바뀌어요.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눈금선 서식에 여기 보면은 대시 종류라고 있어요. 여기서 얘를 뭐로?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요 대시 종류를 뭐로 바꿔준다? 파선. 요 색깔은 안 바꾸나요? 라고 하는데 색깔 안 바꾸셔도 돼요. 그럼 나는 그냥 검정으로 바꾸게 하고 싶어요. 그럼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기본 축하고 오른쪽에 0명 여기 0명 5명 맞죠? 그리고 끝에 위에 최대값이 30이에요. 이쪽 기본 축은 바꿀 게 없고 보조축은 여기가 밑에가 어떻게 돼요? 이게 하이픈으로 되어 있고 얼마씩 커졌어요? 2만원씩 커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 축서식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0하고 최대값은 맞는데 여기 기본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2만원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딱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죠? 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 부분이 이렇게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죠? 여러분들 표시 형식이 뭐로 되어 있다? 이 표시 형식 자체가 회계로 되어 있고 기호가 없다라는 거. 근데 여기가 0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범주를 뭐로 바꿔야 돼요? 숫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0이 나와 있는 건 이 표시 형식에 있는 이 범주를 숫자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이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회계에 기호가 없음입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법내명. 법내명이 이 부분이 법내명이죠. 그래서 법내명의 이름을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수강 인원은 맞고 수강료만 달라졌네요. 그래서 얘를 눌러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누구를 수강료죠. 수강료 선택하고 누구 편집 들어가서 수강료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 보면은 도형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도형을 어디에다가? 이쪽에다가 여기 25명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지금 도형이 들어갔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에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죠? 위치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조절을 해놔 주신 다음에 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결과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눌러주고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얘를 저는 맨 첫 번째 거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실제 시험지는 칼라 프린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보여요. 그래서 맨 첫 번째 거 눌러주시고요. 여기 홈에 가서요. 글씨체도 이건 변경할 필요 없어요. 가운데 정렬만 해주시고 인기 강좌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다른 셀을 클릭해도 인기 강좌라고 하는 글씨가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 완성이 됐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 선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보여 있거든요. 이 부분이 눈금선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요 서식에 있는 윤곽선을 검정으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여기 축도 여기서
여기 검정색. 요런 부분도 클릭하고 또 가서 뭐예요? 요 검정색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바깥쪽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클릭하고 요거 윤곽선 검정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다 완성이 됐는데 여기 우리 거는 왜 이렇게 여기가 좁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두껍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요 막대를 클릭하고 요 계열 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 계열 겹치기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요 간격 너비가 있잖아요. 요거를 75% 정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런데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넓어지죠? 안 해도 감점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과물이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가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요 간격 너비를 얼마로 바꿔요? 75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작업에 가서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작업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함수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6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 요번에는 이제 인덱스 매치라고 하는 함수가 제 A형, B형, B형에도 나온 것 같은데 C형에는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인덱스 매치가 A형, B형에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번 문제는 추정하고 위크데이가 나왔고 또 이번에는 if mid가 또 이렇게 같이 다 나왔네요. 1번과 2번이 이렇게 어렵게 뭐 어렵다라고 하면 어렵고 쉽다라고 하면 또 쉬운데 하여튼 1번과 2번에 추주 위크데이 그다음 if mid가 한꺼번에 다 나왔습니다. 1번부터 좀 풀어볼게요. 개강일에 여기 개강일이 있죠. 이 개강일이 무슨 요일이냐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0월 4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우리가 만약에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요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봐볼게요. 여기다 클릭을 해주고 추주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인덱스 넘버에 따른 번호에 의한 값이 나오게끔 해주는 그 입력된 값이 나오게 해주는 함수인데 여기다 클릭을 하고 추주 함수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CHO 추주 나왔죠? 예, 눌러주고 확인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이 추주라고 하는 함수는 요 인덱스 넘버가 1번이 나왔어.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이 나왔다 그러면 요 1에 입력된 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 얘가 숫자가 2가 나왔다 그러면 2에 입력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추주 함수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제가 얘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숫자가 45,569예요. 그런데 요 추주라고 하는 함수의 특징은 이 숫자가 1부터 254번 1부터 254까지만 해당해 주는 거야. 그래서 254가 넘어가는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함수가 오류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를 요 날짜를 간단한 숫자로 바꿔줄 수 있게끔 1부터 7까지의 숫자로 바꿔주게끔 해주는 함수가 바로 누구다? weekday예요. 특정 날짜를 1부터 7까지의 숫자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바로 누구다? weekday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weekday에 들어가 주시면 돼. 위크데이에 들어가서 뭐를? 요 날짜를 그리고 쉼표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요 위크데이를 안다라고 하면 요 위크데이를 요 수식 입력줄에서 제가 여기를 클릭했잖아요. 그럼 위크데이 함수 이렇게 넘어가요. 여러분들 추주를 눌러주게 되면 추주로 넘어가고 위크데이를 클릭하면 위크데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리턴 타입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요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오죠. 요 리턴 타입은 1을 입력을 하거나 1을 입력하거나 3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1을 입력하면 일요일이 1번이 되고요. 토요일이 7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1번이야. 그러니까 내가 리턴 타입 1번을 쓰게 되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고 월요일이 1에서 일요일이 7까지의 유형은 몇 번 쓰면 돼요? 2번을 쓰면 돼요. 그럼 2번을 쓰게 되면 내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월요일이 0이야. 0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왜? 추주함수는 1부터 254번까지인데 0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을 쓰거나 2번을 쓰거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보통 요일이다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로 하니까 2번을 적을 거예요. 그래서 추주에 들어가서 여기 1번부터 뭐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그 다음 수요일, 그 다음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까지 입력을 이렇게 해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에 보면
요 위크데이 F5에 있는 요 숙 배강일의 날짜가 우리가 2번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리턴 타입 2번으로 적었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나온 거야. 이 월요일은 1번일 때, 화요일은 2번일 때, 수요일은 3번일 때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리턴 타입 1번으로 적었어. 그럼 월요일을 먼저 카운트하면 안 되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적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쓸지 2번을 쓸지는 본인들이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금요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금요일이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이 지금 며칠이에요? 9월 23일이거든요. 제가 오늘은 월요일이죠. 이 월요일이라고 뜨잖아요. 그죠? 이렇게 10월 4일이면은 우리가 뭐다? 금요일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위크데이에 해당하는 요 리턴 타입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는 수강 코드의 네 번째 글자. 수강 코드의 네 번째 글자라는 건 요 3, 6 얘네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네 번째 글자라고 하는 건 네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한 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3이 나오면 학습동화실, 4가 나오면 창작연주실, 그 외에는 다목적실이에요. 그러면 if가 몇 번 들어가야 돼요? 출력돼야 되는 게 3개야. 3개에다가 if의 개수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if의 개수는 몇 개가 들어간다? 2개가 들어간다라는 거. 왜? if 함수는 이렇게 참값 입력하는 칸이 여기 있고 또 거짓값 입력하는 칸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학습동화실 쓰게 되고 창작연출실을 쓰면은 다목적실이 없잖아요. 그래 여기에서 다시 if가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맨 처음에 if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if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에다가는 아까 학습동화실 썼잖아요. 그 여기다 창작연주실, 다목적실을 쓰면 끝나는 거니까 if가 몇 번 들어가는 거예요? 2번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if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if 함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if에 들어가서 if 함수 하면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if 함수의 조건식은 셀 주소, 부동어, 값이다. 여기서 셀 주소라고 하는 건 누가 된다? 뭐뭐, 이 뭐뭐가로 끝나는 건데 수강,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수강 코드 네 번째 글자라고 했잖아요. 얘가 뭐가 나오면 3이 나오면이야. 3이 나오면 그쵸? 그럼 수강 코드 네 번째 글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로 표현을 해야 돼요? 미드로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요 미드를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미드 요 수강 코드에 있는 몇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 그죠? 얘가 뭐가 나오면 3이 나오면 요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수강 코드에 있는 몇 번째 글자가 네 번째 글자가 얘가 뭐뭐이 뭐뭐가 셀 주소.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나오면 3이면 2면이니까 같다예요. 그리고 값이 3이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if left, if right, if mid가 나왔을 때 그 값은 무조건 뭐다? 문자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3을 큰 따옴표 없이 그냥 쓰면은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3이 나오면 뭐라고 써야 돼요? 학습 동아리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창작 연주실이라고 써야 되지만 다목적실이 필요하니까 다시 커서를 여기다 놓고 요 아래쪽에다 놓는 겁니다. 여기다 놓고 if 함수를 다시 추가로 들어가는 거. 어디에서? 이름 상자에서. 여기다 클릭하고 이름 상자 여기 체크 누르면 if 나오죠? 얘를 눌러주시는 거야. 그래서 다시 mid 수강 코드에 있는 몇 번째 글자가 네 번째 글자가 이번엔 뭐가 나오면 4가 나오면이 되는 겁니다. 수강 코드에 있는 몇 번째 글자가 네 번째 글자가 뭐가 나오면 4가 나오면 if left, if right, if mid에서 그 값은 뭐다? 다 문자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창작 연주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다목적실이 된다. 그러니까 3도 아니고 4도 아니야. 그러면 다 뭐가 되는 거야? 다목적실이 되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좁으니까 넓혀주시고 아래로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고, 그러니까 1, 2번이 조금 됐죠.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면은 인덱스 매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요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는 뭐예요? 어떤 특정 범위에서 행과 열에 입력된 값을 출력되게끔 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고, 매치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값이 어디에서 몇 번째에 있는지 그 행번호로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57가 자개 공해
요 57과 장애 공해라고 하는 얘가 요거에 대한 뭐가 수강료가 얼마냐 요거를 나오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정답은 9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그냥 9만 원으로 쓰고 싶지만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요 범위 안에서 요 값이 나오는 거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클릭해 놓고 무슨 함수에 들어가서 인덱스 요 인덱스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이를 클릭하게 되면 요게 나오죠. 확인 눌러요. 그러면 이 어레이라고 하는 게 범위라 그랬잖아. 이 어레이라고 하는 거의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열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범위를 어떻게 지정할 거냐면 57과 자개공해가 있는 게 강좌명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수강료까지만 이렇게 할래요.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곳만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 롤이라고 하는 건 행이고 컬럼이라는 건 열이잖아요. 근데 열번호는 수강료가 필요하잖아. 그러면은 얘가 1, 2, 3, 4, 5, 6이죠. 열번호는 무조건 6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 왜? 여기서 수강료를 물어봤기 때문에. 만약에 수강 인원을 물어보면 5가 돼야 되겠죠. 개강일을 물어보면 4가 돼야 되고. 그죠? 그래서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번호는 이미 알았다. 6번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행번호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행번호는 누구예요? 여기 있는 강좌명 중에서 요 57과 자개공해가 몇 번째 행에 있는지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롤에서 우리가 이 찾기에 의해서 매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치 들어가서 요 매치라고 하는 함수의 구문은 먼저 찾으려고 하는 값.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이 57과 자개공해죠. 얘가 어디에서? 요 강좌명 중에서 몇 번째 행에 있냐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꼭 0을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7행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 매치라는 함수의 구문을 보면 검색할 값,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얘란 말이에요. 이 글씨를 적어주셔도 되는데 직접 쓸다가 오타가 나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셀을 클릭해 주시는 게 좋을 거고 검색할 범위는 여기죠. 강좌명에서. 요 일치 유형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기 위해서 0을 써줘야 된다라는 걸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라고 하는 건 범위예요. 근데 요 범위를 지정을 할 때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범위를 지정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지정했다 그러면은 열번호는 1, 2, 3, 4, 5, 6, 7번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매치라고 하는 이 행번호는 누구나 이 위의 범위가 달라도 똑같겠죠. 왜? 요 매치에서 누구 거를 찾아야 되니까 57과 자개공해가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찾게 되는 거니까 이 위에 있는 범위가 달라져도 이 매치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9만 원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숫자가 나왔으면 천단의 기호 눌러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직업능력 향상 최대 수강 인원을 구하래요. 직업능력 향상 중에서 요거 분류 최대 수강 인원을 구하고 뒤에다 명자를 붙이라고 나왔습니다. 요 명자 붙이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뭐가 나왔어요? Dmax가 나왔어요. 여기다 클릭하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Dmax를 검색을 해놔 주시면 되겠죠. Dmax. 이 Dmax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를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 누구에 대한 수강 인원이죠. 그러면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수강 인원 몇 번이에요? 6번이에요. 그래서 얘 필드는 6이 돼야 되는 거고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분류가 누구에 해당이 되는 직업 능력 향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가 제일 큰 거. 여기 직업 능력 향상은 두 개밖에 없어요. 18하고 30이 있으니까 18이라는 숫자랑 30 중에서 제일 큰 숫자는 30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답이 누가 나와야 돼요? 3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다 명자를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 입력줄에 가서 AND 연산자 넣고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돼요? 명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명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자, 6번에 보면은 문화예술의 강좌 수가 몇 개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있는 어디에서 분류에서 문화예술이 몇 개냐 물어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세보니까 3개야. 여기는 답이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 누가 나온 거예요? 지금 count i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해놔 주시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count if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여기서 count count if로 이렇게 들어가 주셔서 들어갔죠?
그래서 렌즈는 어디가 돼야 돼요? 어디? 여기 분류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렌즈가 분류로 나왔습니다. 그래, 조건은 지금 누가 돼야 돼요? 문화예술이야. 큰 따옴표 안에다가 문화예술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몇 개가 됐어요? 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3이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여기 문제에서 이름을 정의한 거를 범위를 지정하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당연히 어디에 있는 부분, 여기 분류 안에서 어떤 게 요 문화예술이 몇 개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은 브이로그 함수가 꼭 나오는데 6번은 수강료 단위원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H14셀에는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죠. 선택한 강자명에 대한 뭐를 구하래요? 수강료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범위라 그랬어요. 강자명에 대한 누구를 구해라? 수강료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브이로그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요 검색할 값은 여기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H14셀이 되는 겁니다. 표 범위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강자명에 대한 수강료라고 했으니까 강자명에 대한 수강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요 열 인덱스 번호는 수강료가 지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강료가 얘가 1번이고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죠? 그래서 여기 열 번호는 뭐가 돼야 된다? 6이 돼야 된다. 그럼 마지막에 이 범위 검색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꼭 뭐를 적어야 돼요? 0. 0을 쓰거나 0 쓰기 싫다 그러면 펄스라고 입력을 해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얼마가 나온다? 7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첨단의 구분기호 눌러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3이라고 나와 있는 숫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첨단의 구분기호 눌러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그 대신 이렇게 답이 문자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눌러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서 요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해주시고 최종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게 되면은 제 1작업이 다 완성이 됐고, 그다음 2작업이 이렇게 또 완성이 됐잖아요. 3작업, 그 다음에 4작업에 있는 차트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마지막에 최종 저장 버튼 눌러주고 답안 전송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9월, 8월, 7월, 6월 이렇게 문제 6, 7, 8, 9를 좀 풀어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렬 및 부분합에 나온 유형 2가지하고 피벗 테이블에 또 나오는 그런 유형들을 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니까요. 적어도 6, 7, 8, 9의 그 기출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A형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또 점차 B형, C형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김쌤 채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안녕.